자, 우리 오늘 명세만 끝낼 건데요. 예, 여러분이 세상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라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건 일단 첫 번째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자, 그럼 일단 절대 부등식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방정식 중에서 2x-1은 x 플러스 2. 얘는 넘어가면 x는 3. 이렇게 해가 나오는데요. 2x-1은 2x-1. 얘는 뭐야? 요런 거 우리 항등식이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죠. 얘는 이름이 항등식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중에서요. 양쪽이 똑같이 생겨서요. 해가 무수히 많은 항등식이 나오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지. 자, 부등식 중에 2x-1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 넘어가면 x는 3보다 크다. 야, 부등식을 풀라라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민준아, 얘는 x에는 얼마 집어넣어야지 0보다 크거나 하니? 1보다 크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저 식 안 성립해? 마이너스 1이 이거에 해야 아니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0은?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해가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아이씨 0 집어넣으면 네. 다 뭐가 다야? 해가 뭐라고? 전체. 얘는요 x에다 뭘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잖아.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 해가 모든 실수가 이 식을 만족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절대 부등식은요 방정식에 항등식이 있듯이 부등식에는 절대 부등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부등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실수 x에 대해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야. x에 뭘 넣어도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에 뭘 넣어도 성립한다고? 어떤 수의 제곱은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자, x제곱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항상 성립하지. 그렇지? 어떤 수의 제곱에 양수를 더한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지? 우리 자주 보는 식이잖아 이거. 저번 기말고사 때 나왔던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갖는 식이잖아.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도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꼴이나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우리 1학기 때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성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수 x는요 제곱한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네. 참고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거 외에 오늘 배우는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츠 요런 절대 부등식도 있는데요. 이건 2부, 3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3부에서 보고요. 일단 우리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여러분한테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 그럴 때요. 이 절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 부등식의 성질이란 이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한 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파생된 형태들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볼 거.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야,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거에서 이걸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쟤하고 비슷하지 않아? 아까 봤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는 선생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거랑 비슷하지. 야,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이걸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되거든. 거기다 요걸 더하면 얘하고 같은 꼴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야,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된다고. 그래서 완전 제곱할 때 여기 2분의 B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0이 될 때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으면 같을 때는 언제를 써줘야 돼요. 같을 때는 언제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0이 돼서 두 식은 같아지겠다. 민준아 얘는 언제 0이 돼? B는 얼마 주는 거야? 얘는 언제 0이 돼? B가 0이니까. B가 0이잖아.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그래서 얘는요 A도 B도 0일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서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채워 넣을게요. 가에는 2분의 B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에는 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밑에 보면은요 절대 부등식인 걸 고르래. 그럼 얘는 넘어가면 x-5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 무조건 성립하지 않죠? 야,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얘가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야. 왜 아니지, 민준아? x가 5만이에요. 그렇죠. x가 5일 때 0이 되거든. 야, 얘는 0보다 크다는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지.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성립한 게 아니잖아. 5일 때 성립 안 하잖아. 그죠?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근데 얘는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야, 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는 넘겨서 x제곱 플러스 8xy 플러스 y 16y제곱 마이너스 8xy 하면 이거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하네.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항상 성립해야 절대 부등식인 거야.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지. 크거나 같은데 크다가 빠졌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성립 안 해. 갔다가 빠져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AB의 대소 비교를 해라. 그러면 A 빼기 B를 해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커요. 라고 판단을 하고요. 0이면 같아요. 0보다 작으면 B가 더 커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 중학교 2학년. 부등식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A, B가 루트를 포함한 식이거나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계산이 어려워. 여러분한테 어떤 식이 루트다 절대값을 포함한 식일 경우 빼는 계산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곱해서 빼준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수끼리는요, 제곱한 게 더 커야 더 큰 게 되잖아. 그치? 하나가 음수일 땐 다르지만 둘 다 양수일 때는요, 제곱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출제 확률 역시 90% 이상의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꼭 나올 거라. 이건 기말고사 시험범이야.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요.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자, 여기는 어떤 성질이 이용이 되냐면 우리 이런 성질이 있어. 절대값에 관해서 어떤 수 A의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과 같고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A, B의 절대값과 같고요. 절대값 A 나누기 절대값 B는 A 나누기 B의 절대값과 같은 성질이 있답니다. 이걸 절대값 계산 성질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는데요. 이거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얘네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양수잖아. 그세요? 제곱해서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요거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이걸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럼 얘는 A의 절대값의 제곱 2배의 A 절대값 B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의 제곱.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요, 얘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고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절대값의 곱은 곱한 거의 절대값과 같고 얘는 그냥 제곱과 같고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라 남는 게 2배의 ab의 절대값 빼기 ab만 남겠습니다. 근데 얘는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민준아, 얘 어떻게 풀어주지? a의 절대값? A, B. 그냥 ab죠. 양수는 절대값 그냥 풀어주니까 2배 ab 마이너스 ab가 돼.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는 얘 어떻게 풀어주니 민준아? 마이너스. 그렇죠. 2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라 마이너스 2ab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ab가 돼요. 마이너스 4ab가 양수니 음수니? 0보다 크죠. ab가 음수일 때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이게 증명하는 과정인데 자 요걸 전개했더니 요 아래가 뭐가 나왔어? AB의 절대값 빼기 AB AB의 절대값 빼기 AB가 됐다 그죠? 그래서 풀어주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다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밑에서 보여줬잖아 선생님이 0이거나 0보다 크잖아 근데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야 밑에서 등호 언제 성립했니? 0이 되는 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야 얘가 0이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 된다고 0이 된다는 거 둘이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요 여기는 등호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유형 두 개만 딱 풀어볼게요 10분 정도 드릴게요 10분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풀어봐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일단 여기 절대 부등식 중에요 여기 세 번째 있던 이 4번 절대 부등식 얘는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다 그럼 얘는요 2분의 1하고 2배를 해요 원래랑 똑같이 그죠? 그런 다음에 이 a제곱 두 개를 쪼개 a제곱과 a제곱 b제곱과 b제곱 c제곱과 c제곱 그런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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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a-b의 제곱이 되는 거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b-c의 제곱이 되고요 남아있는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는 c-a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식에 c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될 거 아니니 그죠? 아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c에다 1 집어넣으면 b-1의 제곱 c에다 1 집어넣으면 1-a 제곱인데 a-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요 0이 될 때도 있다는 소리고요 0은 언제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a, b가 모두 1일 때 성립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여기. 이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시. 얘는 어떻게 푼다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a-1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등호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 a는 b는 1일 때 성립. 이렇게 세 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요.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부등식 그 다음 5번이죠. 5번. 자, 일단 5번 산술기하. 그냥 우리 산술기하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걸 산술기하라고 불러요. 산술평균은요 2분의 a 더하기 b를 의미하고요. 기하평균은 루트 ab를 의미하거든. 그런데
이거 둘 다 평균값인데요. 산술 평균 언제 쓰는지 알지? 중간고사 90점, 긴말고사 100점이면 내 이번 학기 평균 점수는 2분의 90 더하기 100해서 95가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 그럴 때 산술 평균을 쓰는 거야. 자, 그런데 기하 평균 언제 쓰냐면요. 재작년 초에 A0이던 물건의 가격이 1년 동안 4배 A0가 됐어요. 그런데 이 A1이던 가격이 다시 6배 A1이 됐어. 2년 동안. 그러면 4A0가 A1이니까 여기다 4A0를 집어넣으면요 24A0. 2년 동안 24배가 물건 가격이 오른 거잖아. 한 해 평균 몇 배가 올랐게? 네. 야, 24배인데 한 해 평균 2년 동안 24배 올랐어. 한 해 평균 얼마씩 올랐다고 볼 수 있어? 뭐? 야, 미친놈아, 12배 오르고 12배 오르면 144배야. 한 해 평균 몇 배? 자, A0, A1, A2가 요렇게 얘가 K배의 A0가 되고 얘가 K배의 A1이 됐다 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평균 K배 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K배의 A1은요 A1이 K배의 A0니까 KA0 넣어서 A2가 K제곱 A0가 된 거야. 그럼 K제곱이 24니까 K는 루트 24. 한 해 평균 루트 24배 올랐다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의 평균값을 구할 때 이걸 써야 돼. 이런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 근데 이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빼보면 알아.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 하면 얘는 2로 통분하면 A, B. 얘는 2로 통분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A를 루트 A의 제곱,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면 얘는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가 0이 되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지. 산술 평균이 항상 0 크거나 같구나. 둘이 같아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A랑 B랑 같은 값일 때야.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예요. 자, 근데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를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요, 이러한 식을 쓰답니다. A 더하기 B는 2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 식을 써요. 산술 계하를 쓸 때는 이 식을 쓰는 거야. 이 식의 양변에 2배를 한. 그리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해요. 라고 이 식을 쓰는데 이 식을 뭐 할 때 쓸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써요. 여러분한테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2차 함수가 주어지잖아. 그지? 근데 2차 함수가 아니라 이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될 때가 있다. 자, 이 식은 언제 쓴다? 최대 최소 구할 때 써요. 어떠한 조건에서 합, 곱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식에 합이나 곱을 알 수 있을 때 쓴다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야, x가 0보다 큰데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그러면 이걸 산술 기하에 집어넣는 거야.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의 곱보다.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니까.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최소값이 나오는데? x는 x분의 4랑 같을 때 x제곱은 4일 테니까 x는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4가 나온다라고 쓰는 거라고. 산술기 언제 쓰는 거야? 뭐 구하러 그럴 때? 뭐 구할 때 산술기가 쓰는 거야? 너 설명을 들었니 안 들었니? 그지야? 나연아, 산술기가 뭐 구할 때 쓰는 거야? 뭐 구할 때? 아니야. 이 새끼들 설명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야, 최대 최소 구할 때 쓰는 거라고 이 식을. 문제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다고. 도준아, 산술기가 언제 쓰는 거야?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가 쓰는 거야? 합이나 곱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라고. 산술기 언제 써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최소값을 구하여라. 밑에 문제 또 어디 있어? 야, 최소가 되도록 또 언제 최소값은 최소값 구하라 그럴 때 언제? 아이씨, 뭐 구할 때? 최소값 구할 때 쓰는 거야. 최소값 구할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합이나 곱을 알 수 있을 때. 합이나 곱을 합을 알거나 곱을 알 수 있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라고. 알았죠? 예. 산술기하의 원래 뜻은 이렇게 생긴 게 산술평균이고 이렇게 생긴 게 기하평균인데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고 그걸 이 식으로 바꿔서 쓴다고요. 그리고 이 식은 크거나 같으면 같을 때도 있네. 같을 때는 요거 둘이 같은 값일 때 같은 거야. 다원아, 산술기하 뭐 구할 때 쓴다고?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이거 산술기하를 쓸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곱을 알 수 있네? 그럼 산술기하를 쓰는 거라고. 얘네들의 합이 얼마인지 주어졌네? 산술기하를 쓰는 거라고 이 새끼들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유형 3개를 달려서 다 설명할 테니까요. 예, 잘 보고 못 풀면 죽여 버리겠어요. 자, 저 식은 x 곱하기 y가 a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랬어.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괄호가 2개 곱해져 있을 때는요, 전개하는 게 기본이에요. 곱하면 xy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y분의 16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 우리 이거에 뭘 구해야 되지? 이거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니? 이거 둘이 곱하면 16이 되잖아.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 둘의 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10은 그대로 써주고 산술기하를 씁니다. 얘네 둘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얘네 둘의 곱번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약분하고 루트 16은 4니까 4, 2, 8 18이 나오잖아. 최소값 얼마야? 18이 되는 거야. 최소값 B 18을 갖는 거다. 알았지? 근데 그게 언제야? 얘네들이 같은 값일 때. XY는 XY분의 16일 때. 그럼 XY의 제곱이 16이니까 X 곱하기 Y는 4일 때. X 곱하기 Y는 4일 때. A는 4, B는 18이 돼서 그 최소값을 가질 조건이야. 둘의 곱이 4일 때가 된 거야. 알았죠? 예. 자, 다음 문제.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얘는
괄호가 두 개 나오면 보통 곱한다고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a제곱 빼기 4 빼기 1 a제곱분의 4. 얘는요 마이너스 5 더하기 a제곱 플러스 3대. 자 다원아 뭘 구하라 그랬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뭘 알아? 뭘 알 수 있어? 저 식에 곱을 알 수 있잖아. 곱이 얼마야? 둘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4잖아. 곱을 알 수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일단 마이너스 5 써놓고요. 요 식에 관한 산술기하를 거죠.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거예요. 그래서 루트 4는 2니까 얘가 4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근데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올 조건 얘네들이 같아야 돼. a제곱은 a제곱분의 4랑 같아야 돼서 a 4제곱은 4니까 a제곱은 2니까 a가 0보다 큰 a 값은 루트 2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을 구하시오.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예,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나올 때 a 값을 구하라는 거였다. 알았죠? 예, 다음 문제. 자, 얘는 좀 외워줘야 돼요. 얘는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b분의 a c분의 b가 성립하겠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식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c분의 b 곱하기 a분의 c. 근데 여기가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남는 게 있잖아. 그죠? 자, 세 번째 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분의 c b분의 a. 야,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네 셋이 곱한 게 얘네 셋이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네 셋이 곱한 거는 크거나 같다. 얘네 셋이 곱한 8배의 루트 이 안에 b분의 a, c분의 b, c분의 b, 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c, b분의 a 예상한 대로 a, b, c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8이 남는 거야. 이런 식의 좀 외워줘야 돼. 얘는 최소값이 8입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얘는 상문제가 아니야. 그냥 치환만 하면 그냥 나와요. 자, 얘는요. 요거를 x, 요거를 x로 치환하면 a 더하기 x, a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보통 이렇게 괄호가 두 개 있으면요. 위에 거는 안 그랬지만 전개하는 거예요. 1 더하기 x분의 a. 얘는 a분의 x 더하기 1. 그럼 얘는 2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a분의 x예요. 나연아,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뭘 구하라는 니? 최소값. 그런데 우리 주어진 식에 뭘 알 수 있을까? 요 식에 뭘 알 수 있지? 곱을 알 수 있잖아.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주어진 식에 곱을 알 수 있으니까 아이고 손 아파요. 산술기하에 넣는 거죠. 요거와 요거의 산술기하의 관계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분의 a, a분의 x. 얘가 1이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4. 4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최소값을 구하라잖아. 곱을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모르지. 알 수가 없잖아 둘의 곱을. 근데 얘를요 요렇게 손을 봅니다. 선생님 여기 9가 더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9 하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의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칠 수 있겠지? 그럼 산술기하를 그는 거야.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빼기 9. 이거 둘이 곱하면 80을 해야 돼. 그지? 얘는 9잖아. 18 빼기 9는 9.
최소값이 9가 되는 거다.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준 거예요. 얘를 더하고 빼고 해서. 알았지? 그리고 그건 언제 나와? 얘랑 같을 때. 9분의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분의 9하고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야,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일 때잖아. 그치? 언제야? x는 0일 때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양쪽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얘는요. 그때 x의 값은 1, 최소값은 9가 돼서 둘이 더하면 10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얘는요. 얘도 따로 외워줘야 되는 문제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면 얘를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얘는 y분의 z 더하기 y분의 x. 얘는 z분의 x 더하기 z분의 y인데요. 얘를 곱을 구할 수 있는 애들과 짝을 매줘. 얘네들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y분의 z 더하기 z분의 y 더하기 나머지 z분의 x 더하기 x분의 x. 그럼 얘네들은 서로 곱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 6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런 유형은 이건 좀 다른 유형이야. 그죠? 얘하고 저 위에 풀었던 문제 그 유형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야, 선생님이 입이 지금 많을 정도로 입이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잘 풀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얘를 형태를 살짝만 고쳐주면 곱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고쳐주냐면요. 야, 얘를 통분해봐. 그럼 x분의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민준아, 뭘 구하래? 최소값. 근데 뭘 할 수 있어? 곱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뭘 써야 돼? 산술기야. 정확하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형이 너무 길잖아. 뭘 쓴다고? 산술기하를 써서요.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얘네들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얘들아? 예. 자, 다음 문제.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해보니까 얘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B제곱분의 4 더하기 Y제곱은 B제곱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A제곱분의 4.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얘네들의 곱은 얼마? 도준아, 얘네들 곱하면 얼마? 그래서 얘는 2배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지? 얘네들이 더한 식은. 그죠? 예. 민준아, 얘네들이 곱이 얼마야? 더하기 2배의 루트 16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고. 그지요? 나이나,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더하기 2배의 루트 4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답은요? 4 곱하기 8 더하기 4니까요. 1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16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AB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 AB 값은요. 얘랑 같아야 돼. 그럼 A제곱이 A제곱분의 4랑 같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아야지. B분의 4A는 A분의 4B랑 같다. 얘네들이 같아야지. B제곱은 B제곱분의 4. 얘는 아까 풀었죠. A 4제곱이 4니까 A제곱은 2니까 A는 양수니까 루트 2일 때가 되겠어. 얘네들이 같을 땐 B가 루트 2일 때, 얘네들이 같을 땐 A랑 B랑 같을 때니까 A도 루트 2, B도 루트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 뭘 구하래요?
자원아 뭘 구하래? A 플러스 뭘 구하래? 이 중에 딱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 K가 최대값을 구하래잖아. 그런데 뭘 알 수 있어? 다은아? 구하라는 식의 합을 알 수 있죠. 그죠? 합이 주어졌잖아. 지금 이 문제는 합이 주어졌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산술기하에 넣으면 끝이야.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x 곱하기 3y. 합이 주어졌는데 곱의 최대 최소를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산술기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얘는 얼마? 6. 약분하면 3. 양변 제곱하면 9보다 작거나 같다. 6xy. 그럼 xy는 6분의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xy의 최대값 2분의 3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성립할 때는 언제? 얘랑 같은 값일 때 2x는 3y일 때. 그런데 둘이 더하면 6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둘 다 3일 때가 되겠지? 그럼 x는 2분의 3, y는 1일 때. xy의 값을 2분의 3과 1이라고 해서 얘네 셋이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수업을 들어도요, 산술기하에 가서 이렇게 잘 설명하는 수업은 듣기 힘들어. 예. 자, 진짜 궁금하면 유튜브 켜갖고 산술기하 쳐봐.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놨을 거야. 네. 우리 선생님보다 못하구나. 예.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곱이 주어지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야, 곱이 주어졌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래. 뭘 이용할까? 현수기 산술기하를 이용해야죠. 자, 어떻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4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4a 곱하기 2b 한다면 일단 아는 걸 집어넣어요. a 곱하기 b가 18이래잖아. 그치? 그럼 얘는 8 곱하기 18인데 얘는 2를 이쪽 주면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요. 이거의 루트 2니까 얘는 12 곱하기 2가 돼서 얘가 24.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24가 되는 거야. 합이나 곱을 알 수 있거나 주어졌을 때 산술계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4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합이 주어지고 뭐 최소값을 구하래잖아. 그치? 어디다 집어넣어? 산술계하에 집어넣는 거죠. 약간 어려운데?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이거 안 나오는데? 야, 얘는 지금 AB분의 A 더하기 B니까 AB가 4래서 A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요, 얘는 이걸 집어넣지 말고 이 식 말고요, 요 식 얘를 갖고 산술계를 쓰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 얘가 4면 약분해서 2니까 양변 제곱하면 4보다 작거나 같다. AB가. 그지? 역수치하면 4분의 1 AB분의 1. 역수치하면 부동항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AB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AB분의 4니까요. 4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1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네. 자, 요거 두 개 풀고 여러분이 풀고 가도록 하죠. 자, 얘는요. 이거는 48일 때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잖아. 어디다 산술기하에 얘를 4x제곱 플러스 9y제곱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4x제곱 9y제곱. 얘는 48. 약분 24.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2고 얘는 3이어서 6인데 x제곱의 루트는 x의 절대값, y제곱의 루트는 y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y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그럼 xy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한꺼번에 구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가지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외워줘야 된다고. 야 아까 3개짜리 곱한 것들 이런 거 외워줘야 된다고. 셋이 더한 것들. 예. 자,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건 쉬워요. 이게 상문제야. 더 쉬운데. 얘네들이 평행하대.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B가 3이라는 거야. AB가 3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괄호가 주어지면 보통 어떻게 전개해서요? AB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3. 근데 AB가 얘가 3이래잖아.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3A분의 3A 더하기 B. 얘의 최소값. 어떻게 돼? 산술기하 써야지. 2배의 루트 3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AB가 얼마? 얘가 3이니까. 루트 9는 3이야. 6 더하기 6. 1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15분 드리겠습니다. 부탁 풀어봐요. 자, 선생님이 뒤에 한 16문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5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다 풀어주기엔 좀 시간이 그래서. 자, 870번. 예. 길이가 100m인 줄을 사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형을 만들어요.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얘를 x, 여기를 x, 여기를 x, 여기를 x, 여기를 x라고 넣을 수 있고 요 길이와 여기를 y라고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의 합이 100이니까 얘는 지금 조건이 5x 더하기 2y는 100인 거야.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될 조건을 구하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에 넣어야겠지. 그럼 5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5x 곱하기 2y. 그리고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xy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때 x과 y 값을 구하라는 거다. 근데 얘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5x는 2y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값이고 합쳐서 100이니까 각각이 50이 될 때. 그래서 x는 10, y는 25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등호는 x가 10이고 y가 25일 때 성립하겠다. 근데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거 둘레의 길이는요 x, y, y니까 2x 더하기 2y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네요. 예. x에다 10 넣고 y에다 25 집어넣으면 70. 그때 둘레의 길이 70인 거야. 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야, 넓이의 최대값은 이거 풀어주면 나온다고. 예. 근데 또 넓이가 최대의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요. 요 위에 두 문제는 설명도 참조하면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873번. 자, AB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예정 A, B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 야, 직선 OP는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0,0과 A,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A분의 B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거의 수직인 직선 얘의 기울기는
부호 바꿔서 뒤집어줘. 요게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 직선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런 다음에 x, 요걸 지나야 되니까 요 직선일 거야. 이 직선에 x축과 만나는 점 q. x절편을 일단 구하자. x절편 어떻게 구해? x y에다 0 넣으면 요게 0이 되니까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a 플러스로 바꿔주고 b 곱하고 a로 나눠주면 a분의 b제곱은 x 마이너스 a다. x절편은 요게 된다고 하세요. 쟤는요 a 플러스 a분의 b제곱 콤마예요. 이게 x절편인 거야. y절편은 0이고요. 얘랑 r이라는 점이 0,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했을 때 원점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a 플러스 a분의 b제곱. 요 길이는 마이너스 된 b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2분의 1 두고 요거 여기로 들어가서 곱하면 b분의 a. 요거 여기로 들어가서 곱하면 a분의 b. 뭐야, 얘는 크거나 같다. 2분의 1 원래 있었으니까. 그 다음 얘는 산술계와 걸면 2배의 루트 b분의 a, a분의 b가 되니까 1이 최소값이 되겠다.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기가 좀 나빴습니다. 천천히 잘 구하세요. 네.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산술기하, 마지막 절대부등식이 나와요. 그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야. 자, 이름이 왜 저렇게 기냐? 코시 아저씨하고요 슈바르츠 아저씨가 같은 해에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시기에 들어가는 발표. 보통 수학자들이 연말에 모여서 한번 자기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두 수학자가 동시에 이 논문을 발표해서요. 그래서 이 공식은요 두 사람 이름을 써서 코시 아저씨와 슈바르츠 아저씨의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이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곱합의 곱과 1차식의 제곱은요 제곱합의 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곱합, 제곱의 합, 제곱의 합 1차식의 제곱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역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분의 x는 b분의 y예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때를 이렇게 표현한다. 자, 얘는요 식이 3개일 때도 성립해요. 제곱이 합한 게 3개일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 얘 역시 등호는 x 대 y 대 z와 a 대 b 대 c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자, 이 식을 작성을 할 때는요 요 1차식을 먼저 적어주세요. 야, 1차식 ax 플러스 by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그래서 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 자, 얘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게요 제곱의 합이 주어지고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1차식의 값이 주어지고 제곱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래요. 1차식과 제곱합 사이에 하나가 주어지는 거야. 자, 지금 얘는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1차식 먼저 쓰는 거야. 2x 플러스 3y 이거의 제곱.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1차식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아는 걸 집어넣습니다. 얘는 13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2. 요걸 t라고 놓으면 t제곱은 작거나 같다. 얘네 둘이 곱하면은요. 13 얘는 13 곱하기 4니까 2 곱하기 13의 제곱 26의 제곱이 된답니다. 야, t제곱 빼기 26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요. t는 마이너스 26부터 플러스 26 사이. 지금 t가 2x 플러스 3y잖아.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26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등호가 성립하는 건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예요. 2 대 3은 x 대 y. 요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예. 그럼 얘는 y는 3분의 2x일 때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2분의 3x구나. 2분의 3x일 때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x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 x제곱이 52. 4분의 9하고 1을 더하면 4분의 13 x제곱이 52. 약분하면 4니까 x제곱은 16. x는 4일 때가 되겠어.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y는 6일 때가 되겠다. x는 4, y는 6일 때. 예. 최소값 2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예. 3개짜리 한번 보자. 876번.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x-2y 플러스 3z. 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쓸 때 얘를 다시 먼저 쓰라 그랬어. 얘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의 개수들의 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얘는요 13이고요. 얘는요 2니까 26. 이걸 t라 그러면 t제곱은 26보다 작거나. 그럼 t는 마이너스 루트 26에서 루트 26까지. 왜 틀렸어? 13, 2, 26. 마이너스 루트 26인데? 어이, 제일잖아. 149. 이게 14구나. 이게 14였어요. 그지? 루트 28. 예. 루트 28은요, 마이너스 2루트 7. 얘는 2루트 7. 예. 마이너스 2루트 7이 최소값이 되겠다. 알았지? 예. 자, 뒤로 넘겨서. 야, 요 문제 너무 어려워. 그냥 풀지 마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요 문제 풀지 마. 좋지? 좋아, 안 좋아? 되게 복잡. 풀라 그럴까? 100점 망지요? 하지 마. 알았어. 자, 그 다음 거. 이번에 얘를 가르쳐 줬습니다. 좀 전에 x제곱 y제곱으로 가르쳐 줬거든. 야, 1차식과 제곱합이 주어졌잖아,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는요 1차식과 제곱합이 주어질 때야 뭐부터 쓰라고? 1차식 먼저 3의 제곱 4의 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주어진 걸 씁니다. 얘는 25고 얘가 얼마나 그랬어? 5라고 했으니까 25. 뭐야?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1이 되겠다. 그렇게 안 어렵지? 코시 슈바르츠. 네. 자, 1차식 제곱합 뭐부터 쓰라고? 윤준아?
코시 슈바르츠 쓸 때는 1차식. 1차식 먼저. 얘 먼저.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 제곱. 크거나 같다. 여기는 얘는 2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여기는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드는 거라고. 예. 그런 다음에 얘는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36분의 13이야.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을 후딱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제곱, B제곱. 얘는 이게 얼마나 했어? 루트 13이니까 13. 띵띵. 양변에 36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3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예. 이 문제 어려운데 이건 니네한테 드릴게요. 잘 풀어봐요. 이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요 응용 문제가 3개 나와 있는데 요거 3개 풀어드리고 끝낼 겁니다. 알았죠? 예, 끝내고 나면 여러분 잘 준비해 갖고요 오늘 테스트 잘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로. 야, 얘가 반지름이 1이면 얘는 2잖아. 얘를 x, 얘를 y라고 할게. 자, 조건을 구해보면 일단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의 제곱 4야? 그제야? 근데 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2y 2배의 x 더하기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합니다. 제곱합이 주어지고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1차식 먼저 x 더하기 y 제곱 크거나 같아요. 개수가 1이잖아. 1의 제곱 1의 제곱 x제곱 y제곱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얘는 2고요. 얘는 얼마야? 4예요. 그러면 t제곱은 작거나 같다 8보다. 그럼 t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플러스 2루트 2까지가 되겠다. 근데 얘가 뭐야? x 더하기 y. 그러면 얘의 최대값은 4루트 2. 2배 하니까 4루트 2가 되겠어. 이렇게 푸세요. 너 선생님 강의 어디다 올린지 알아? 유튜브 들어가서요. 바른 수학이라고 치면 선생님 채널 이름이에요. 선생님 이거 가르치는 거 거기다 매일 올려놓은 거야. 오늘 거는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2025 썸머 고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번 썸머 기간 강의 등에 다 올라가 있어. 오늘 건 좀 보고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설명이 빨라서. 자, 그 다음 문제 2개 남았죠? 자,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다. 이 길이를 A라 그러고, 이 길이를 B라 그러고, 이 길이를 C라 그러겠네. A제곱, B제곱, C제곱의 루트가 3루트 3.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27이라고 주어졌어. 그죠? 그런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요.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니까 야,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1차식 제곱합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크거나 같다.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에 집어넣는다고요. 얘는 3이고 얘는 27이니까 81. T제곱이 8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얘가 최대값이 9인 거야. 그죠? 그럼 얘의 최대값은 36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고.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84번. 중심이 한 직선에 위에 있는 세 원이 서로 접하고 있다. 5원부터 5,3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 R1, 두 번째 원의 반지름 R2,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R3라고 합니다. 이 길이는
R1 더하기 2배 R2 더하기 R3가 6이라고 주어질 때 세원의 넓이의 합 R1의 제곱 파이 R1의 제곱 파이 R2의 제곱 더하기 파이 R3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1차식 제곱합 1차식 먼저 R1 더하기 2배 R2 더하기 R3의 제곱 크거나 같아요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자 얘는 얼마야 계산하면 6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얘는 얼마야 6이라고 쓸까 36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6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서 넓이 합이 최소가 되는 건 6파이일 때야. 근데 지금 얘는 이걸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는군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일 때 1대 2대 1이 R1 대 R2 대 R3와 같을 때가 되는 거다. 그래서 R1이 2분의 R2이고 R3도 2분의 R2이고 근데 문제의 조건에 보면요 이게 6이잖아 근데 R1이 2분의 R2 2R2 더하기 2분의 R2 R3도 2분의 R2가 6이 될 때니까요 얘는 3R2가 6일 때 R2가 2일 때가 되겠어 R1은 얼마? 1일 때 R3도 1일 때 반지름이 1이고 1일 때야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4가 되는 거지? 알았죠? 예, 그래. 좀 빨리 설명했는데 빨리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여러분이 준비되는 대로요. 예.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받아서 보거나요. 선생님 데스크 선생님한테 조교 선생님한테 맡겨놓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가시도록 합니다. 알았어? 예, 너 발을 본다고? 예. 10번만 있다 봐. 이거 복습하세요. 15분 있다가 테스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